좋아요, 구독. 다음으로는 저희가 종목 쪽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죠. 산업 섹터 구분 안 두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갔다 와 보셨더니 네. 요런 회사들은 또 이거는 공부 좀 해봐야 되는데 네네.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아무거나 네네. 한 3종목 정도만 한번 꼽아 주시죠. 그러면은 네. 제가 탐방 갔던 기업들 중에 좀 꼽아 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 예. 우주항공, 뭐 방산 뭐 이런 쪽 네.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네. 최근에 이제 항공기 MRO라고 해서 이 MRO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제 개조 정비 수리인데 네. 기존에 이제 항공기 여객기죠. 여객기를 이제 화물기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사업자들이 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게 발주를 주는 거죠. 네. 그러면 동사가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개조를 이제 해줍니다. 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음. 매출 인식을 하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네. 그러니까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이런 그렇죠. 거죠. 예, 예,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쪽 사업이 최근에 꽤 지금 잘 되고 있고, 네. 작년 22년도 매출액을 한 300억 정도 인식한 것 같은데 올해는 300억 이요? 400억대, 네. 내년도엔 지금 700억대까지도 인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굉장히 지금 서서히 올라오다 보니까 네. 2017년도쯤 아마 매출액이 100억이었을 거예요. 예. 동사가 올해 잘하면은 네. 한 6년 만에 매출액 한 1000억을 넘길 것 같습니다. 10배까지. 그러니까 네. 10배 이상 성장하는 기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보니까 그쪽 사업에서 이제 매출 이익을 뽑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본 게 뭐냐면 UAM이라고 최근에 좀 핫한 그렇죠. 또 테마가 있었죠. 네. 동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 항공기 동체를 만들던 사업을 했던 업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UAM도 결국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비행기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예. 원래 하던 거를 하는 거니까 네. 스토리도 맞고, 예. 그다음에 UAM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도 파운드리가 있군요. 네네. 공장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대량 양산을 원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다. 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 뭐 컨소시엄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네. 뭐 UAM 설계 능력,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될 겁니다. 네. 설계는 할 수 있는데 양산까지는 어려워요.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우리한테 찾아올 거다. 이런 것 좀 만들어 주세요 할 거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렇군요. 완전히 생뚱맞은 사업을 하면 제가 좀 의심하겠는데, 네. 원래 하던 거에서 또 다른 이제 파생적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잘 되겠다 싶은 거고, 음. 매출 이익도 굉장히 지금 좋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주가를 잘 보시면은 이게 네. 뭐 회사가 문제가 있는 싶을 정도로 계속 내려갑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요즘.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들 왜 좋아하냐면 네. 사업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네. 주가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네. 저 같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어요. 시장의 오해가 크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언젠가 빛을 보는 날이 온다. 아. 결국 네. 시장에 그 자금은 돌고 돈다. 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쪽 종목들에도 자금은 들어올 것이다. 그날을 기다려보자 하는 관점에서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영업이 한 1000억대 넘어가게 되면 지금 나오는 게 ROE 한 10% 정도 되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 100억대는 영업이 찍히겠네요. 네,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제 내년, 내후년 더 좋아질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그 MRO 쪽에 장기 수주 받아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네.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가만히 있어도 마치 이익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소외 이런 거 좋죠. 네. 그렇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말씀하셨고요. 다음 종목은 한 개 더 뭐 네.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세경 하이테크요. 네. 네. 이 기업도 최근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드디어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Z 플립, Z 폴드 5번째 시리즈 5번째 출시를 나왔습니다. 예. 했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노태문 사장은 네. 제가 탐방 갔으니까 또 들은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두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있답니다. 네. 원가 절감. 원가 절감. 네. 네. 그래서 중국산이든 한국산이든 예. 싼 거 사서 잘 만들었으면 된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중화입니다. 대중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마케팅을 엄청 하고 있고, 네. 제가 그 세계 하이테크뿐만 아니고 네.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 3개를 탐방을 갔는데 KH바텍,
네. 그다음에 또 파이넴텍. 파이넴텍. 네. 예. 이들 업체들이 다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 출하량과 비례해서 매출 이익이 그렇죠. 늘어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네. 이 세 개 기업을 제가 3대 장이라고 부르는데 네. 세경 하이테크도 그렇고 예. 나머지 두 개 업체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삼성전자가 연초에 예.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한 1,500에서 1,700만 대 네. 출하할 거다. 예. 예, 그러니까 준비 네. 좀 해라. 이렇게 오. 이야기했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요 예. 세 개 기업을 제가 공통으로 가서 들은 이야기니까 네. 평균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럼 대충 올해 출하량 이 정도 나오겠다 했는데 네. 대체로 시장 조사기관에서도 비슷한 숫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구나라고 네. 드는 거고 네. 아, 목표치는 여기구나. 음. 그러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사실은 예. 1,000만 대를 팔았거든요. 네. 그럼 올해 1,500만 대를 판다라고 보면 네. 아, 50%의 성장률은 성장률. 나오는 거니까 네. 아, 그러면 뭐 밑에 있는 기업들, 세계 기업도 당연히 매출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요거 이제 Q의 증가를 제가 말한 거고 네. P가 늘어나는 기업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제품의 공급 단가가 올라간 기업들도 있고 네.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라갔을 거예요. 이번에 스펙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올라갔을 거다. 그러면 공급하는 제품의 공급 단가도 올라갔으니 네. P와 Q 모두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 중에 세계 하이테크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던 거고 네. 이 기업은 특수 보호 필름을 공급하는데 예. 2019년부터 독점 공급했거든요. 네. 올해도 독점이고 예. 당분간 독점이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다른 부품들은 이원화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이원화가 안 되고 있어요. 독점이니까. 네, 네. 왜냐하면 후발 주자들이 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네. 독점 인정 위치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거고 네. 제가 요거만 봤으면은 이 기업을 그렇게까지 좋게 보진 않았어요. 예. 두 번째 사업을 봐야 되는데 네. 이 회사가 작년에 최대 주주가 사업펀드로 바뀌었습니다. 네. 사업펀드로 바뀐 이후에 신규 사업으로 뭘 했냐면은 네. 2차 전지 소재 사업 진출입니다. 오, 예. 예,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은 네. 세스맷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 기업이 그 배터리 팩 안쪽에 보시면 셀이 있잖아요. 예. 그 사이사이에 필름을 끼워 넣는데 오, 예. 요게 이제 배터리는 불이 잘 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소화 기능까지도 있는 방열. 네네네 예. 그런 느낌의 이제 필름을 어.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매출은 안 나왔고요. 그렇죠. 아직 네. 개발 중입니다. 개발 이게 중이고요.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들하고 하고 있고 네. 요게 대표이사가 김기재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분이 학교를 옮기시긴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성균관대 예. 그쪽 교수님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원래 LG화학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돼서 아. 연구하시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 창업하신 거고 네. 이제 그분들이 보니까 네. 몇 가지 아이템들 연구 중에 있어요. 아.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네. 이런 것들이 다 세스맷이 할 거고 네. 세스맷을 인수한 세계 하이테크가 이 음. 밸류에이션을 받을 거다. 네. 그런 관점에서는 네. 기존에 잘하고 있는 폴더블은 캐시카우고 네. 2차 전지 소재는 이제 성장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좋네요. 예, 예.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폴더블 잘 팔면 움직일 만한 회사. 네, 이런 그렇습니다. 쪽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마지막 한 종목. 네. 그래도 시작하게 되면 3세 판이죠. 네. 예, 세 종목은 하고 가셔야죠. 네, 맞습니다. 요 종목은 제가 일단은 올해는 한 다크호스 정도로 보는 종목이에요. 다크호스요. 네네. 네. 대유 플러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대유 플러스요. 네. 네. 대유 플러스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네. 그 대유 위니아 하면 다들 알아들으십니다. 그렇죠. 네, 예. 위니아 딤체라든지 예. 이런 쪽. 그래서 나름 우리나라에서는 네. 대유 그룹이 중견 기업인데 네. 대유 플러스는 일단은 중간 지주사 역할도 하면서 네. 본업도 있어요. 음. 본업은 보니까 정보통신, 네. 신에너지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전기차 충전기 관련 사업을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 주목을 조금씩 받고 있는 거고 네. 이쪽이 이제 최근에 테슬라 쪽에서 뭐 전기차 뭐 표준을 뭐 통합한다 네, 뭐 이런 슈퍼차저요. 네네네 이런 것도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네. 뭐 또 때 아니게 갑자기 전기차 충전기 쪽으로도 수급이 몰려가면서 네. 일부 테마성을 오르긴 했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쪽은 뭐 단기 테마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분명히 매출 이익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대유 플러스를 보자 이런 말씀 드리는데 네. 동사가 그 SK 시그넷이 네.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SK 시그넷은 사실은 네. 충전기를 만들지는 않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통만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ODM으로 대유 네. 플러스가 다 만들어주고 동사가 7에서 11kW급의
좀 속도가 느린 완속 충전기라고 하죠. 네.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공급도 하는 거고 실제로 유지 보수까지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고장 잘 나잖아요. 네. 그래서 유지 보수까지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고객사인 SK 시그넷을 통해 ODM으로 충전기 관련된 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네. 동사가 수차용 액화 저장 탱크를 좀 개발하는데 네. 고객사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네. 국내에서 사실 수소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는 네. 일단 한 군데밖에 없어서 네. 여러분들이 그냥 H사? 예. 네, 예. 잘 한번 어딘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회사하고 지금 상용 트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양산 시점은 대략 2024년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행하는 건 아니고 양산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이 또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다크호스. 게 예. 여기 여튼 소 쪽은 네. 수만 붙으면 일단 아직까지는 테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이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할 건데 네. 분명히 이쪽에서 숫자가 나오는 날이 올 거다. 그러면 데이플러스가 아마 그런 점에서는 좀 주목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출을 보니까 알루미늄 휠? 네네. 네, 이쪽이 거의 다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 지주사이다 보니까 네. 대체로 매출이 여기서 나오면은 네. 그 밑에 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을 통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본업단에서 사실은 매출은 네. 거의 한 5분의 1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본업만 보시고 밸류에이션을 해보시나 그러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이 아직은 좀 작아요. 1,000억대인데 네. 사실 매출이나 이익 규모로는 더 가야 되는데 네. 그 다른 기업들도 일부 상장되어 있다 보니 아. 그래서 이제 본업만 놓고 제가 평가해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여기보단 주가가 좀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아직 1,000원이 안 되잖아요. 네. 저희가 볼 땐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또 1,000억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네. 아주 소형주다 보니까요. 네. 근데 맞습니다. 성과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하셨던 거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것도 금방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1,000원에 샀는데 네. 주가 1,700원에 팔았다. 네. 70% 수익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예. 아마 이런 또 작은 종목이니까 꾸준히 좀 업데이트나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들 투자하시는 종목들은 네. 제가 갔다 온 시점에 내용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나오는 공시나 뉴스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작은 종목일수록 더 그래야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재모 대표님의 애장하고 발로 뛰었던 종목들을 섹터별로 그리고 또 종목별로 하나하나씩 좀 잘 뜯어봤습니다. 귀에 솔깃한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어서 저도 대표님 명함을 받았기 때문에 네. 예, 이제 발이 저한테 이게 딱 묶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될 때마다 이런 종목들 더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경제사부에 오신 만큼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네, 저희가 많이 괴롭혀 드릴 거고요. 네. 네, 또 좋은 그 사이에 많이 또 다녀오셔서 네. 또 우리 그로스 리서치도 그로스할 수 있는 네. 걸 보셔야 될 거고 저희도 같이 또 많은 정보 얻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꼭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재모 대표님 모시고 경제사부는 종목들 중심으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